우리가 매일같이 가는 건물, 자주 가는 식당이나 영화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런 곳에서 끔찍한 사고가 나면 과연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회 안전망이 사실은 아주 뼈아픈 비극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바로 그 삼중 방패의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모든 건 하나의 비극적인 재난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첫 번째 안전망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일상 공간까지 확대됐는지, 또 마지막 빈틈은 어떻게 메워졌는지, 그렇게 지금의 삼중 방패가 완성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어떤 균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안전에 대한 무관심, 그 치명적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단 하나의 사건이었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변화를 일으킨 재난. 바로 1971년에 서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인데요.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대한민국 재난보험의 첫 페이지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1971년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중 하나였던 대연각 호텔에서 정말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고가 사다리차 같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높은 층까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 뼈아픈 사건을 겪으면서 더 이상 개인에게만 책임을 맡겨둘 수는 없겠다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졌고요. 마침내 정부가 나서서 화재 피해 보상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첫 번째 안전망이 바로 특수건물 화재보험입니다.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첫 번째 방패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됐던 어떤 특별한 건물들을 겨냥한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그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곳은 한번 불이 나면 정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물 소유주한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 재원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거죠. 이제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안전망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는요, 정말 획기적인 원칙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전까지는요, 실수로 불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보상받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새로운 법 아래에서는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라면 누구든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다라는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었죠. 네, 이 문구 그대로입니다. 설령 실수로 불을 낸 세입자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보험 안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방패가 가진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높은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식당, 노래방, PC방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위험이 커지면서 첫 번째 방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험의 영역을 우리 일상 공간으로 넓혀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2005년 두 번째 방패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보험이 등장합니다. 이 보험의 핵심은 뭐냐면 책임의 주체를 건물주에서 실제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영업주로 옮겼다는 점이에요. 식당이나 PC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 책임은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있다는 걸 법으로 명확히 한 거죠. 여기 목록을 좀 보세요. 우리가 밥 먹는 식당, 영화 보는 영화관, 노래 부르는 노래방까지 아주 평범한 우리 일상 공간으로 안전망이 촘촘하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단순히 높은 건물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삶 구석구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전망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두 개의 방패가 있어도 막지 못하는 틈새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1층이 안 되는 아파트나 박물관, 주유소 같은 곳들은 기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바로 이런 마지막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가장 넓고 강력한 세 번째 방패가 등장하게 됩니다. 2018년에 도입된 재난배상 책임 보험이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 보험은 앞선 두 보험이 놓치고 있던 시설들,
예를 들어 15층 이하 아파트나 박물관, 심지어 경마장까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다 포함시켰어요. 사실상 재난 위험이 있는 거의 모든 시설을 의무보험이라는 틀 안으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1단계에서는 화재만을 재난으로 봤었죠. 그러다 두 번째 보험에서는 폭발 사고까지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보험에 와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붕괴까지 재난의 범위에 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재난의 개념 자체가 점점 더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겹의 방패는 각각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을 한눈에 딱 들어오게 비교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가입 주체를 한번 볼까요? 건물 소유주에서 시작해서 영업장 운영자, 그리고 시설 관리자로 책임의 주체가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게 보이시죠? 보장 범위도 화재에서 폭발, 붕괴까지 확대됐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 과실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험은 과실을 전혀 묻지 않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보험에서는 피해자 과실만큼 보상금이 줄어들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각 보험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면서 서로의 빈틈을 보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안전망이 어떻게 겹겹이 쌓여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촘촘한 삼중방패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 숫자 1억 5천만 원의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험은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사망 시 한 사람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기준이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유형의 재난을 당하든 최소한의 금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기준선, 일종의 약속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삼중방패가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 한 번의 화재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삼중방패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재난보험은 아픈 비극을 딛고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두시는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거고 재난의 형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망은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